봅시다. 일단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는 신났지 뭐. 대선 주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 후보가 네거티브를 열심히 했다. 근데 지지율이 떨어져. 얼마나 맥 빠지겠니? 이 네거티브를 열심히 해놓고 기다리는 게 여론조사예요. 야, 이재명 떨어졌을까 말았을까. 근데 자기가 떨어져 있어. 맥 빠지는 거죠. 홍준표는 그렇지 않아도 지지율이 올라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윤석열을 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오차 범위 내까지 쫓아갔는데 이런 사건이 터졌잖아. 홍준표는 이제 완전히 팝콘각이에요. 그리고 최재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윤석열 대타가 되겠다고 지금 대선판에 뛰어들었는데 지지율이 완전 미미하잖아요. 심한 경우는 최근에 최재형 사퇴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돈 아까워서. 네. 7천만 원 아껴야죠. 네. 방향을 바꿨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와 최재형한테는 기회의 땅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이걸 못 살면 그러면 홍준표 쪽에서 윤석열 엄호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홍준표 때문이라도 이 국민의 짐에서는 윤석열을 검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재형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빠져나갔으면 7천만 원이라도 굳을 텐데. 지금 좀만 막 더 하면 그러니까 되지, 좀만 더 하면 않을까? 될 거라는 그 헛된 희망 고문에 지금 그러니까요. 있는데 열심히 해주시고요. 최재형이 요즘 지지율이 박스권이잖아요. 0%대 박스권. 저랑 동급입니다, 이분이. 홍준표가 한 말인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 건데 차를 타고 오면서 보도를 봤다. 대검 내가 홍준표 목소리 지금 안 되는구나. 대검 범죄정보분석관이란 사람은 검찰총장 직속 보고기관이다. 거기서 김웅한테 넘겨줬다고 하는데 서류도 봤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은 윤 전 총장의 양해 없이 그 일이 가능했겠냐. 우선 그게 문제가 된다. 또 총장이 양해를 안 했다고 하면 그건 좀 어불성설이다. 양해했으면 그건 검찰총장으로서 아주 중차대한 잘못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윤석열이 직접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밝혔죠. 정치 공작이다. 내가 정치 공작을 했었다 이런 자백 아니었을까요 혹시? 그겁니다. 내가 정치 공작을 했다 이런. 근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말 그대로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마차님 욕하는 사람을 대신 고소 고발해주면서 마차님한테 말도 없이 그냥 고소 고발장 내겠습니까? 그러고 내면 경찰에서 마차님한테 전화가요. 고발장 접수됐는데 와서 진수하셔야 됩니다. 그럼 마차님이 저를 가만두시겠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인데 윤석열을 그리고 그 와이프까지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당사자한테 양해를 안 받았다? 당사자가 가가지고 저 이거 고발 안 할 건데 하면 끝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양해가 안 됐다는 건. 잠깐만 이 손준성이가 휴가 갔다 그랬잖아요. 네. 총장님 어떻게 할까요? 무서워 죽겠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를 지켜주세요. 준성아 잠깐 갔다 와라. 네가 이번에 그 시기야 쓰겠다. 이게 조폭들을 위한 짓이잖아. 뒤집어 쓰고 가는 거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요. 네가 이번에 갔다 나오면 네가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요 이러면서. 아니 진짜 이 손준성이 예를 들면 이게 고소고발 사건이면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긴급체포의 사안 중에 하나. 맞아요. 지금 출국 금지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야, 손준성 외국 나가는 거 아니냐 진짜? 그 마티즈도 태우면 안 되고 지금 일단 이 사람 신변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해서 보호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감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근데 그 움직여야 돼요. 핸드폰은 대구 자기 사무실에 놓고 다른 이 대포폰 하나를 들고 서울에 올라갈 가능성 100%. 그러니까. 아무튼 홍준표한테는 이제 기회의 땅이 열렸어요. 아마 이걸 변곡점으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해봐요. 홍준표. 이게 정치 공작이 되려면 저쪽이 극렬하게 막아서면서 홍준표하고 최재형 등이 윤석열을 보호를 하면 정치 공작 프레임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불가능하다니까. 경선 구조에서는 상대방의 약점 하나라도 다리 쩍 벌린 것만으로도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경선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건이 터졌으니 준표 형 지금 표정 관리하느라고 엄청 지금 고생하실 것 같고요. 최재형까지도 나섰어요. 이것은 우리한테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 많이 따지신 것 같은데.
엄청 많이 따지고 지금 하신 이야기 같은데 아무튼 만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후보가 고발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면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지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거다. 만약 당시 저기 감사원장이었던 최 후보가 진술을 강요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면 이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도 읽혀지는 것 같아요. 참 재밌어요. 네. 아무튼 지금 이 주재영도 그렇고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윤석열 편드는 후보가 있을 수가 없는 타이밍이에요. 저 사람들 지금 컷오프를 이미 했더라고. 몰랐지? 몰랐어요. 3명을 떨어뜨렸어. 한 명은 자기가 나갔고 그분 아프간 그 대통령 12명만 지금 이제 나가고. 올라가고 그중에 또 4명 떨어뜨리고 8명 남겨서 경선한대요. 너무 숫자 많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윤석열 보호 조치야. 윤석열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 같아. 윤석열의 시간? 고책 나오나요? 근데 그 MBS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가 그 이낙연 후보랑 다자대결해서 같이 10%가 돼버렸잖아요. 우리한테 꼭 좋은 소식만 아닙니다만. 왜냐하면 저쪽에도 대안이 이제 나타났다는 측면에서. 근데 금요일날 나온 갤럽 조사에서도 홍준표만 올라왔어요. 홍준표가 2%였던 게 한 주 만에 6%가 올랐어요. 6%까지 올라왔어요. 그건 추세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MBS도 그렇고 갤럽도 그렇고 NBS에서는 7%가 올라갔거든. 그래서 10%가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4%가 올라서 6%가 됐다고. 지지율 300% 폭등 아니야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었으면 와. 홍준표한테 투자하고 싶네요. 네. 그게 이제 그렇겠지. 이제 민주당의 빗대에서 보면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고 검증 차원이라니까 하면서 계속 공세를 하겠죠. 그럼 윤석열 성정에 지금까지 조심스러웠거든요. 처음으로 홍준표한테 내든 사건이 두테르테 건이에요. 치고 올라오니까 선배님은 두테르테 같아요 했던 그 사건이 지금 이게 이 사건을 묻힌 거야 사실은. 두테르테 건이 윤희숙도 묻혔지 사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캠프에 5명이 부동산 투기한 거는 윤희숙이 묻어줬고, 그러니까 윤희숙 거는 지금 윤석열이 묻어주고 있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서로 묻어주고 있네요. 깊게 묻어주다고. 근데 정말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왔던 일들이잖아. 너무 딱딱 맞아 돌아가니까. 근데 이게 증거가 나온 거라고요. 이 증거가 나왔다고 이거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머릿속 한쪽은 과학자적 사고로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증거는요, 한 개가 나오면요, 절대 한 개 안 나옵니다. 한 개 나오면 여러 개 물고 나와요. 예. 한 개씩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이 사건이. 지금 홍준표 쪽에서 지금 서동요를 돌리고 있죠. 무이하홍, 무이하홍. 무조건 야당 대표는 홍준표. 그리고 이쪽에서는 또 하나가 돌고 있죠. 어대명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이명박이라고 해서 잠깐만 있어봐. 보세요. 그건 대박 실수를. 식은땀 나요 지금. 정체가 밝혀지나요 이렇게? 네. 무이하홍과 어대명이 대결할 가능성도 사람들이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그렇게 해도 윤석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했던 사람들이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진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가 될 수도 있겠네. 평론가들도 그런 방향으로 평론을 하고 있고 실제 여론조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방어막이 터진 상태에서 윤석열이 되면 금상첨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한데 내가 그 정청래 의원 나온 방송에 여론조사를 해봤어. 우리 저기 시청자 상대로. 윤석열이 처절하게 망해가지고 아예 경선에서 통과를 못하고 망하는 걸 원하십니까? 윤석열이 본선 올라가서 지는 걸 원하십니까? 물었더니 대기의 사람들 다수가 경선에서 떨어지길 바라더라고. 이유는 뭐냐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완전히 폭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무야홍과 어대명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네요. 홍준표가 올라가는 게 막 7% 올라가고 4% 올라가고 되면은 다음 주에 이 시간에는 어떤 경우엔 보수 후보 적합도가 홍준표가 그 윤석열을 이길 수도 있어요. 아, 나름 정도 들고 그랬는데. 자, 그리고 여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각 주자들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추미애 이런 민주당 쪽의 후보들도
이재명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지사는 사실이면 검찰 쿠데타다. 윤석열이 직접 답하라. 왜 직접 답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캠프 차원에서 말하는 거 말고 윤석열이 여기서 나오는 해명들 하나하나가 나중에 이쪽에 인증 맞아요. 또는 거짓말이 되기 뒤집을 때문에 수가. 캠프가 답한 거 전원 정치를 해버리면 윤석열이 피해갈 구석이 생기는데 윤석열이 정식 기자의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는 거를 심지어 최재형도 하라고 하잖아. 홍준표도 하라고 하잖아. 윤석열이 조만간 열어야 되는데 이진동 기자의 단독이 몇 개가 더 남았을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기자가 묻는 거 짜증이 나는 거죠 지금. 네. 말하기 굉장히 자기가 애매한 타이밍이 말했다가 됐죠. 말 바뀌었다는 거가 또 증거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사건 터지자마자 기자회견 빵빵 이어졌는데 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진짜 이거는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건데 저번에 그 최성희하고 사진 찍었던 거 공개적으로 여러 번 요구를 했잖아요. 단체 사진 한번 내놔보시라고. 최성희랑 왜 만났는지 단체 사진 같은 게 있어야 우리가 인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진정성 없어 보이는 거예요. 표 얻으려고 저러나 보다. 그러니까 어제도 기자회견을 가장 먼저 이제 캠프 사람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했는데 긴급 기자회견 전문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비판을 하는 것이 검찰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던가라는 거를 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걸 어제 하셨대요? 그러니까 저거를? 그 물음을 하고 싶다는 거죠. 어.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는 치열하게 싸웠는데 너무 늦는 거 아닌가라는 좀 성토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상상 이상이긴 해.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빡쳐가지고 뭐 조국 수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치 공작을 했던 거거든. 수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권이 좀 이상하게 행사되는 측면이 있어요. 거기에는 좀 함정 중에 하나가 인지수사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고소고발 들어온 건을 정직하게 받아서 수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자가발전해가지고 이거 고발해줘. 그럼 우리가 수사할게. 이 패턴의 구조는요. 검찰한테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정치적 책임을 자기네들이 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다른 사람 탓을 하려고 고발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쨌건 윤석열이 했던 말 중에 거짓말 하나가 드러난 거죠. 조국 장관의 수사는 고소고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뭐 인지수사 이런 거 아니다라고 한번 항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지금은 저기에 골대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격하는 주자가 막 공을 몰고 지금 나가는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옆에서 막 어시스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공중파에서 나가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공중파에서 저쪽은 굉장히 노련한 전 국회의원이 나오고 우리 쪽이 초선이 나가면 이게 토론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수세적으로 나갈 게 아니라 완전 공세적으로 나가도 되는 판에서는 오늘 같은 날은 그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금 대선 후보들이 각 성명을 발표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메이저 언론에서 바로 다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180명이 전부 다 성명을 발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위기를 몰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한 명, 두 명 이렇게 발표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론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 180명의 힘이 이럴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을 뭐 이쪽이 비판했던 초선이 나가서 토론을 하면 윤석열을 뭐 전투력 있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껴놓고 여기서 본인의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당시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의 고소고발했던 건들이 검찰 발의일 거라고 이제 의심이 되잖아요. 늦게 들어오신 분을 위해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이것은 고발 사주 미수 사건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간의 고발들이 이런 식의 구조로 고발이 됐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건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궁색해진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나는 이 타이밍에 가장 위대하신 분은 저는 추미애 장관이라고 봅니다.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런 새끼하고 싸웠구나. 그리고 당사자잖아요. 그때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하는 말은 저는 100% 신뢰합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의 아드님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도 미루어 짐작해 안 해. 해요.
저런 식의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100%죠. 사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 계속 나왔잖아요. 뭐 병장 회의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기억이 새록새록 하잖아요. 언론에서 막 병장 회의 결과 막 이런 거 나오고 하면서 얼마나 검찰과 언론이 유착이 돼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기네들 권력을 위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서 그렇죠. 대한민국 역사에서요 늘 있었던 일이에요. 설마 우리 검찰이 그러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국가기관인데 걔네들 공부 잘하고 교육 잘 받은 집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큰 애들인데 걔네들이 1950년대 이후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네들 권력 유지를 위해서 죄를 씌운 사람이 명단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과거가 지금은 소멸됐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야, 근데 좀 끔찍한 게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이 진짜로 무슨 비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장관이었다는 게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그저 뭐 김 땡땡 무슨 평론가 이런 새끼들 내가 지금 열받는 게 이런 거야. 조국 뭐 조민 어쩌고저쩌고 뭐 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조국이면 인생 진짜 잘 산 거라니까. 건수라는 게 뭐 뇌물을 받았어, 뭘 어떻게 했어. 정말 FM대로 살다가 지금 저 상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추미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받았다거나 뭐 그런 일화도 있긴 하지. 삼성에서 아무리 꼬시려고 해도 안 넘어갔던 사람, 선물 줘도 안 받았던 사람 추미애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법무부 장관이었던 거고요. 그 밑에서 뭐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하고 하고 자빠졌던 놈이 하는 짓거리라는 게 국정원보다 더한 정치 공작이잖아요. 아, 지금 말씀 나왔으니 말인데 김땡땡 그 평론가는 정말 비열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조국 교수님을 비난을 하는 거잖아요. 빅토리아 시크릿. 그 그림 조국 교수님이 그렸어요? 그 그림을 조민 양이 그렸습니까? 다른 사람 한 명이 조국 교수님이 감싸주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그림을 올린 거를 가지고 빅토리아 시크릿에다가 비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걸 보고 있는 우리 여성 인권밖에 모르는 인권의 투사 여러분들, 여성 속옷을 그렇게 빗대서 비아냥하는데 왜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십니까? 노란옷 좋아하시는 네. 분들. 네. 정말 화나더라고요. 추미애 장관의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에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어. 윤 전 총장의 정치검찰 행태는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익히 확인해 왔고 이에 대해 감찰과 징계까지 진행했었지만 수하 검사를 시켜 고발인 명의만 비워둔 백지 고발장을 직접 작성하고 증거 자료까지 첨부해 야당의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벌이는 것까지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상상 이상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사실 이렇다 보니까 그 외의 것들도 진짜 우리가 더 많이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이것만 되겠느냐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 드러났을 때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한테 뭐 이게 보궐의 패배의 원인을 돌렸다거나 아니면 사과를 한 측면에 있어서 그 사과를 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됐던 것에. 윤석열을 징계할 때 정직 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 당시에 맞아요. 정직 파면을 시킬 건지 예. 어쩔 건지. 지금 이 건 자체로 보면 윤석열은 파면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주요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 중립 위반이었어요. 정치적 중립 위반이었고 이 부분이 뭐 정치적 중립 나중에 얘가 하는 말이 뭐 청문회장에서 국감장이었나요? 국감장에서 자기가 뭐 말을 좀 정제되지 못한 거지 나는 그런 거 아니다 해놓고 나와가지고 정치하고 자빠졌는데 거기에 현직에 있던 시절에마저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징계 취소 소송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것도 중대한 내용으로 다뤄져야 되는 거죠. 이게 한편으로 보면 검찰권이 어디까지인지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수사정보기획관 이런 자리에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사실상 판사 사찰했던 것이 우린 사찰이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정치공작하라고 국정원의 자리를 비워뒀더니 그 자리에 검찰이 들어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유리하거나 불리한 수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그럼 윤석열은 사실상 진짜로 마지막 민주당한테 검찰 개혁에 지금 기회를 준 거예요. 맞아요. 검찰한테 수사권을 뺏어버릴
결정적인 기회를 준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골을 지금 가지고 왔을 때 열심히 이거 꼭 지켜가지고 골이는 시켜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답답하다 어쨌다 했던 것들을 다 상쇄시켜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여기에서 자칫 또 잘못해가지고 볼 뺏긴다 그러면 진짜 이건 분노 폭발이에요. 그 위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뭐라도 우리가 호박이라도 썰어야 되는데 최고의 수확은 아마 윤석열이 사퇴시키거나 하는 정도일 거고, 두 번째는 검찰 개혁의 어떤 동력으로 써먹어야지 이거를. 그래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권력은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검찰이 수사권이 없으면 이런 사건 안 만들어진다니까. 그렇죠. 지금 말고 이런 기회는 또 다시 그리고 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기소도 대배심제를 도입을 해야 돼요. 그 기소배심제.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전에 포나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국정원이 놓친 것을 지금 검찰이 손에 잡고 노는 거거든요. 원래 생태계의 공백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 있어요. 국내 정치를 하고 범죄를 수사하고 조사하는 권력이 모두 다 누군가에겐 있어요. 누군가에겐 있고 그게 국정원에 있었건 박근혜한테 있었건 박정희한테 있건 그 누군가에게 있고 누군가에게 있어야 되는 권한이 마음대로 흩어졌다고 해서 이게 국민한테 바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던 국정원이 그걸 안 가지고 노니까 그 밑에 있던 검찰이 갖고 와서 이거를 정치에 써먹고 자기네들 권리에 써먹고 이거를 검찰이 놓치면 그거 또 놔둔다고 해서 그게 경찰이 그걸 잡게 되면 공정하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민주주의적 통제 하에 어떻게 놓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기소배심제, 대배심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어떻게든 사법개혁, 배심제 재판을 통한 사법개혁과 함께 이쪽을 투트랙으로 끌고 가야죠. 근데 저번에 윤희숙이 부동산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윤희숙 아버지는 어떻게 주워 들은 이야기로 그냥 세정에 땅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샀겠죠라고 답하는 걸 동영상으로 봤거든요. 진중권이 말이에요. 진중권 이 건에 대해서 뭐라 그랬을까요? 윤석열이 고발 사주 의혹은 개연성이 떨어진다. 윤석열 캠프에 계시는 분이세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워딩은 또 그쪽에서 들은 말이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하겠죠. 그런데 아직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런 또 말을 했기 때문에 또 바로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될지. 이게 뭐 윤석열을 쉴드 치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얘는 내가 그게 존나 무식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방송 내내 해왔던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그것이 증거이며 이게 지금 그 저쪽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의도나 시도 중에 하나가 그거란 말이야. 이거 고발 안 했잖냐. 고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라니까. 들켜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라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고발했던 것들도 다 검찰 발이냐에 대한 의심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뭐 쥐뿔도 모르는 게 나와가지고 꼭 이런 지랄을 들래요. 그냥 차라리 나는 보수라고 해. 윤석열 편이라고 해. 뭐 진보 평론가라는 소리나 첫 들으면서도 하는 말이라고는 주둥아리를 확 진짜 공업용 위싱으로. 아니, 그 미싱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거기다가 그 더러운 데다가. 자, 아무튼 지금 정치권 내에서는 홍준표 최재형한테는 기회, 취미애가 옳았고요. 요거는 윤석열이 빠져나가기 좀 힘들어졌어요. 지금 윤석열은 지금 앞으로 하면 일주일 정신없이 보도가 쏟아져 나와 봐야 네. 뉴스버스 특종에다가 언론들이 뭘 담그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선일보처럼 쌩까거나 아니면 뉴스버스만큼 취재력을 동원해가지고 다른 걸 개거나 그게 언론이 추세가 돼버리면 윤석열은 낙마죠.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이 이거에 대해 대응하다 뭔가 큰 실수를 하나 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기존 정치인들은 대부분 이제 몸을 낮추고 말을 아끼잖아요. 그거 딱 가라앉는 게 있는데 이분께서 기자한테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니까 요거 대응하다가 저 양반 뭔가 큰일 하나 치겠구나. 3시간 방송감 하나 던져주겠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혹시 쌍욕을 하지 않을까요? 뭐 쌍욕일 수도 있고 정말로 아니 뭐 그런 걸 내가 일일이 다 신경을 써야 돼. 내가 검찰총장이지 막 하면서 아니면 막 검찰총장이 잠깐만 확실히 말해. 성대모사야 아니야. 아니에요. 검찰총장이 불의를 봤으면 그 수사를 지시하는 게 당연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자기네들끼리는 그 말 맞네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자기네들만의 독특한 맞아요. 논리 안에 갇힌 뭔가 좀 큰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좀 역겨운 건 뭐냐면요. 정치인들의 그 워딩 있잖아요. 명백하게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 없다.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나중에 했다가 사실로 드러났을 때 그 거짓말들이 오히려 정치인들을 더 망치거든요. 이거는 지금 윤석열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싶은 게 증거도 확실한 데다가 꼬리 자르려고 하면 손준성 정도를 잘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윤석열은 앞으로 이제 상당히 괴로워지게 생겼다.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윤석열이 본선에 못 올라와서 이재명과 윤석열의 토론을 못 보는 역사적 비극을 한번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재명의 마수가 홍준표면 토론이 좀 상당히 좀 달라진다니까요. 아이씨. 일단 여기까지.